예, 고전소설 강독 11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1페이지에 이제 가정소설의 이제 계모형 가정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이 계모형 가정소설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영웅 군담 소설 이런 것도 있고 염정 소설이 있는데, 이 염정 소설에서는 이제 이런 귀족적인 염정 소설, 귀족적인 염정 소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귀족적인 염정 소설은 10페이지에 그 네 번째 단락에 숙향전, 수경낭자전, 그다음에 백학선전, 그다음에 김진옥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운영전, 영영전 이런 것들이 다 궁녀와 궁의 야인 사이의 이야기니까 이건 다 이제 영자 돌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작품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서 가정소설 다루는데, 이 가정소설은 이제 계모형이 있고요. 계모형이 있고 쟁총형이 있다고 그랬죠. 계모형과 쟁총형이 있습니다. 이제 계모형은 이제 계모와 이제 전처의 자녀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제 장화홍련전, 홍기파전 너무 쉬우니까 뒤에 나오는 황월선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인양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생원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쟁총영에서는 이제 사실남정기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아시면 힘드니까 이 세 작품을 좀 알아두시고, 이걸 외우는 방법은 이제 조항김이죠. 조항김. 조항님께 김나는 밥을 올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조항신께. 그래서 조항김으로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쪽에 이제 윤리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와 이런 효, 충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단락의 11쪽에 이제 보면 셋째 단계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이제 결실기라고 나왔죠. 결실기 밑줄 치세요. 그래서 영조 시대 이후의 소설로 형태적으로 세련된 한문 국문의 단편 소설, 대장편 대하 소설이 이제 창작되는 시기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 출연해서 이제 활동하는 단계라는 거고요.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신재효죠. 그 밑에 단락이 나오는데, 이 신재효는 한국의 세익스피어라고 보통 평해집니다. 그래서 그 고창에 가면 이제 고창 판소리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가보시면 이제 신재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신재효 생가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생가가 있지는 않고 터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익스피어도 이제 어떤 그 이탈리아의 이제 베니스의 상인 이런 것도 이제 베니스 이야기죠. 그다음 베로나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도 다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온 거죠. 세익스피어의 독자적인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쪽에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박지원의 단편 소설은 이제 여러 실학파 일가인데 사회 비판을 다루기도 했죠. 특히 이제 허생전 이런 것들도 있고, 호질, 호랑이의 질책 이런 것도 있고, 북각 선생과 동리자를 통해서 유학자와 정절을 지킨다는 부인의 이중적 행위의 문제점을 척결했다. 연려 함양 박시전, 함양에 있는 연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죠. 함양 박씨가. 근데 이게 동전이 달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옛날 말에 엽전이겠죠, 엽전. 그러니까 그게 달아 없을 정도로 던진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그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덕선생전에서는 왕십리의 똥장수, 광문자전에서는 거린을 내세워서 서민의 우직, 진실이 지닌 생활의 미를 새롭게 제시하고, 민홍전, 우상전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12쪽의 호질이죠. 호랑이의 질책, 양반전, 허생전. 이 호질 같은 경우는 이제 호랑이의 질책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 작가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커다란 중국 음식점 같은데 갔는데 막 그 뭡니까 엄청난 문구들이 막 있는 거죠. 문구들이 요즘 같으면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걸 붓으로 막 이렇게 베꼈어요. 베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소설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상당히 창의적인 발상이죠. 그리고 이제 코질 같은 경우는 이제 도학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북학 선생, 열부로 이름난 동리자를 중심으로 이제 허위적,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생활을 아주 풍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허생전은 이제 허생이 계속해서 글만 읽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이제 공부를 해서 돈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냐라고 하니까 이제 한양에서 변씨를 찾아가죠. 변씨를 찾아가서 변씨에게 만냥을 빌려요. 만냥을 무려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억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매점 매석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사놨다가 없을 때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돈을 빌려서 다시 이제 2만 냥 정도를 갚아요. 이렇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그냥 빌려주니까 어떻게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냐고 하니까 눈빛이 예사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빌려주고 나중에는 이제 그 돈을 또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버려버리는 이야기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스케일이 큽니다. 허생전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이상국도 건설하는 이야기가 이게 바로 그 허생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민홍전에서는 조정의 인재 등용에 대한 맹점을 지적을 하는 이야기죠. 그럼 예덕선생전은 이제 분뇨를 퍼나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천한 노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삼설기가 나오죠. 삼설기. 삼설기는 세 가지 이야기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작품들이 있고 네 번째 줄에 보면 삼사 횡입 항청기가 있는데 횡입이라는 것은 횡사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 횡사.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천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밑에 뭐 작품들은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목사의 세 자식이 지닌 인간성을 기생과 이별을 통해 형상화한 황주 목사 계자기. 목사는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 정도 되죠. 계자라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거죠. 황주 목사.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고요. 황새 결송, 황새가 재판을 맺어버린다, 마감한다 이런 뜻이고요. 두꺼비 나이자랑은 노섬 상자기. 이때 섬자가 두꺼비 섬자입니다. 섬자는 두꺼비 섬자. 늙은 두꺼비란 뜻이죠. 노섬은. 상자, 자리에 앉았다. 녹처사 할 때 녹자는 사슴 녹자예요. 사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가 숙정 이후에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거기 13쪽으로 가보면 첫째 줄에 이제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여러 작품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전은 이제 연려 불경 이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흥부전은 형제간의 우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빈민층 이야기도 나오지만 서민 분홍의 출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흥부가 갑자기 분홍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토끼전에서는 겉으로는 그 충을 내세우고 있지만 분수에 넘치는 허욕을 버리는 그런 삶의 교훈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재효가 이제 그 밑에 나왔죠. 판소리 전성기 인물인데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별가. 이 토별가는 수군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는 토끼고 별은 자라죠. 토끼가 자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적벽가는 적벽대전이겠고 병강세전은 이제 보통 가루지기 타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병강세가 죽었을 때 이 관을 가로로 들었다는 데서 이제 나온 겁니다. 가로지기죠, 가로지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그 전성의 인물이 이제 이렇게 작품을 했다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락에 이제 대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 대장편 소설은 이제 뭐 아주 긴 이야기라는 건데 이 창덕궁에 가면 낙선제라는 게 있어요. 낙선제가 있는데 이 낙선제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왕립 도서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무 서가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책들을 이제 막 넣어서 이제 특히 이제 궁녀들이 생활을 했는데 무료한 생활을 달래는 위안이 바로 이제 책이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작형 소설이고 이제 몇 대 이런 이야기냐면 보통 기본적으로 5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한 명의 남자와 한 최소한 3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 이제 3학년 2학기 때 이제 가문소설 공부하실 때 배우실 겁니다. 자, 114쪽에 보면 이제 그런 그 가문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 완월해맹연, 그러니까 달을 보고 맹세한다는 거죠. 그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맹세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작품들이 쭉 있고요. 특히 이제 명주보얼빙은 중국을 공간 배경으로 복합적인 여러 화제들이 순차적인 병렬적 구성에 의해서 전개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단락에는 그래서 가문소설의 배경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가난한 시골 선비의 생계수단이었거나 사회사적으로 당시 있었던 가문의식의 팽창, 문학사적으로는 가문의식의 팽창에 따른 문집의 발간 이런 게 있었고요. 특히 이제 유교 재건을 위해서 행장이라는 말이 특히 나오는데 이 행장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의 일대기를 쭉 나열하는 글이라고 써 있는데 그 김만중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윤씨 행장이라는 게 있죠. 어머니 윤씨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행적을 쓴 글이 윤씨 행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문소설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작품들은 상업성을 많이 띄었다는 거죠. 많이 재미가 있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상업성.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연습 문제. 금오신화 중에서 주인공 박생이 승려와 종교에 대한 문답을 하며 천당지옥설을 부인한 작품. 여기서는 천당지옥설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천당지옥하면 남연부주지라고 그랬죠. 염라대왕.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성숙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이 전기체 소설의 시대는 이건 생성기 시대의 작품이 바로 전기체 소설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상당히 나오죠. 4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그 뭡니까? 이것은 성숙기고요. 3번 창작 군담계 옹소설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건데 3번을 보면 임병양난의 경험적 사실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거는 역사 군담 소설이죠. 나머지인 1번에 나오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많다. 전쟁이 도술전의 성격이 강하다. 유충열전, 조웅전 이런 것들이 다 창작계 군담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 군담 소설은 창작계 군담 소설과 역사 군담 소설이 있는데 이 역사 군담 소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존 인물이라고 그랬죠. 실존 인물. 역사 군담 소설. 창작 군담 소설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대성전 크게 성공한다. 뭐 유충열전 춤과 열을 지니고 있다. 조웅전 아주 굳세다. 이런 것들은 다 창작계라고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판매를 통해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인쇄한 목판본. 4번 반각본이죠. 이 반각본은 목판본과 같은 말입니다. 이퀄 목판본인데 이것은 이제 상업적 판매를 위한 거고 1번에 나오는 세책본은 책 대여점이라는 뜻이에요. 책을 대여하는 곳. 완판본은 완산주, 전주에 있는 판본이라는 뜻이고요. 안성판본은 말 그대로 안성에 있는 판본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1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3번으로 나눠서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